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의 한 조그만 마을에 방수라는 글 읽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2이었으나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방수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김씨 부인을 모시고 단둘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뒤로 밤낮 없이 삭바느질을 하며 아들을 정성껏 키워왔습니다. 남의 집 허드레시를 도우며 어렵사리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아는 방수는 다른 데에는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방수는 어려서부터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해가 가고 또 가도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첫 시험인 초시에서 떨어지기를 벌써 7번째였으니 어머니와 아들 모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방수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 양반대가들은 글만 읽고 밥벌이는 아니하니 앞으로 어찌 살아갈꼬 하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22이 된 아들을 보며 김씨 부인의 시름은 날마다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들이 책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집안 살림은 더욱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어머니는 아들을 마주 앉히고는 그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얘야, 어미가 내게 꼭 할 말이 있구나. 방수는 보던 책을 조용히 덮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 빛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어 방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님. 김씨 부인은 아들의 착한 마음을 알기에 말을 꺼내기 앞서 먼저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네가 이리 공부에만 매달려 있으니 어미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옛말에 하늘 아래 온갖 할 일이 있고 어느 것이라도 온 힘을 다하면 으뜸이 될 수 있다 하지 않았더냐. 내 재주가 모자란 것은 아니나 이제라도 다른 살기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방수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평생을 오직 선비의 길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밥벌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낯설고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노력이 부족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기필코 제 힘으로 과거에 합격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타고난 길이 다를 뿐이다. 차라리 젊었을 때 요긴한 솜씨라도 하나 배워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중에라도 밥 굶을 걱정은 면할 수 있지 않겠니? 김씨 부인의 말 속에는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은 애써 슬픈 표정을 감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미는 네가 높은 벼슬을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란다. 그저 네가 굶주리지 않고 평안히 제 앞가림만 하고 살아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세월만 보내다가는 네가 30이 넘도록 장가 한번 못 들까봐 어미는 그게 가장 큰 걱정이란다. 방수는 어머니의 애틋한 말씀에 고개를 떨구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7번의 쓰라린 실패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제가 집을 떠난다면 어머님께서는 홀로 어찌 지내시려 하십니까? 옛 어른들께서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멀리 떠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에 김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기특하여 어머니는 더욱 단호하게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내 걱정은 말거라, 아들아. 어미는 아직 기운이 정정하니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
오히려 네가 세상에 나가 쓸모 있는 솜씨를 배워와야 이 어미도 나중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지 않겠느냐. 사내대장부라면 마땅히 세상 밖으로 나가 제 살기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법이다. 방수는 어머니의 깊은 뜻에 비로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꿈에만 빠져 어머니의 고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손을 보니 수많은 바느질에 찔린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내일 당장 읍내 장터로 나가 좋은 스승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필코 훌륭한 솜씨를 배워 돌아와 어머님을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방수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떠올리며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방수는 간단한 보찜을 꾸려매고 안동 읍내로 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배웅하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걸으며 방수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어떤 솜씨를 배워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지만 일단 읍내에 가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먼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나절을 꼬박 걸었더니 목이 마르고 배가 몹시 고파왔습니다. 마침 길가에 조그마한 국밥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장돌뱅이네 국수주막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요. 구수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방수는 주머니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쥐어주신 노잣돈 10돈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몇 푼이니 사 먹을 수는 있었지만 이 돈으로 며칠을 버텨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기를 참기 어려워 주막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니 50살은 넘어 보이는 건장한 주인 영감이 방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돈을 밝히는 욕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국수 한 그릇 잡수시겠소? 네, 그리 해주십시오. 이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가 나왔습니다. 구수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이 참으로 맛이 좋았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맛본 방수는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우고도 모자라 2그릇을 더 시켜 먹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긴 길을 걸어온 터라 식욕이 왕성했습니다. 허허, 젊은 양반이 아주 복스럽게 잘 드시는구려. 주인 영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방수도 기운이 났습니다. 그런데 값을 치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돈주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보찜까지 다 풀어 헤쳐 보았지만 돈주머니는 없었습니다. 산길을 걸어오는 동안 어디선가 빠져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방수는 난생 처음 겪는 민망한 일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주인 영감을 불렀습니다. 주인 어른, 무슨 일이오? 죄송합니다만 오는 길에 그만 노잣돈이 든 주머니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오늘 국수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 부디 며칠만 여유를 주십시오. 읍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대로 가장 먼저 달려와 빚을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주인 영감의 낯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돈 한 푼 없이 국수를 3그릇이나 먹어치웠단 말이냐. 이런 염치 없는 놈을 보았나. 주인의 고함 소리에 주막 안의 손님들이 모두 방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따가운 시선에 방수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약속을 지키겠으니 믿어주십시오. 그따위 말로 나를 속일 셈이냐? 젊은 녀석이 벌써부터 거짓말이나 하고. 주인 영감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방수의 멱살을 덥석 잡았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방수는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내 놈에게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나와 함께 관아에 가서 네 죄를 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주막에서 한 달 동안 일하며 빚을 갚는 것이다. 어서 어느 쪽을 택할지 말해보아라. 방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관아에 끌려가면 꼼짝없이 곤장을 맞을 것이고 그 소식이 고향의 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관아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여 꼭 빚을 갚겠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히 들어라. 한 달 동안 자빌은 물론이요. 밤에는 가게를 지켜야 한다. 혹여 물건 하나라도 없어지면 내 몸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먹여주고 재원은 주겠다만 그것도 나중에 네 빚에 다 포함시킬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수는 뜻하지 않게 국수집 일꾼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새로운 기회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주인 영감에게는 20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정이었습니다. 소정은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주막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또래보다 생각이 깊고 마음 씀씀이가 어른스러웠습니다. 본래 주막 일은 주인 영감과 소정 둘이서 도맡아 했습니다. 아버지가 손님을 맞으면 딸이 국수를 삶아내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방수가 오자 주인 영감은 그릇 나르기, 설거지, 청소, 장작 패기 같은 온갖 힘든 일을 모조리 그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신은 편하게 계산이나 하고 손님들과 잡담만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집 자식은 일찍 철이 든다고 방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일을 도운 덕분에 집안일에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책상에만 앉아있던 때보다 몸을 움직이니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국수집 손님이 하도 많아서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특히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장작을 패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소정은 아버지와는 달리 마음씨가 참으로 고왔습니다. 방수가 곤경에 빠진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지요. 특히 방수의 점잖은 말투와 바른 몸가짐을 보고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닌 양반댁 자제임을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방수가 고생하는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던 소정은 아버지가 장에 간 틈을 타 조용히 방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국수 3그릇 값은 이미 다 갚고도 남았습니다. 이제 그만 길을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방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실은 낭작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가요? 소정은 방수가 빚을 갚았는데도 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여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방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국수 만드는 솜씨를 제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고향에 돌아가 작은 주막이라도 차려 홀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싶습니다. 소정은 방수의 지극한 효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그저 곤경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솜씨를 배우려 했던 것입니다. 도련님은 효심이 정말 깊으시네요. 좋습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 때 곁에서 잘 지켜보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다만 저희 아버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방수는 틈틈이 소정이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며 국수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익혀나갔습니다. 하지만 주인 영감은 방수가 자신의 비법을 어깨너머로 배우려는 것을 금세 눈치챘습니다. 그는 방수가 나중에 독립하여 자신의 장사를 방해할까봐 몹시 걱정이 되었지요. 하루는 주인 영감이 딸을 불러 따로 일렀습니다. 소정아, 저 도련님이 나중에 우리 장사를 방해하는 경쟁자가 될지도 모른다. 장사라는 것이
비법이 제일 중요하니 절대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소정은 아버지의 속내를 알았지만 방수의 순수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염려 마세요, 아버님. 아무리 훔쳐봐도 가장 중요한 비법은 가르쳐 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맛을 따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실 소정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욕심 많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방수를 돕고 싶었지요. 시간이 흐르자 주인 영감은 이제 방수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워낙 손이 빠르고 부지런해서 주막 장사가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인 영감은 방수가 지칠 때까지 마음껏 부려먹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래는 한 달을 일하기로 했지만 먹고 자는 값을 비싸게 매긴 주인 영감 때문에 빚이 늘어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 덕분에 방수는 시간이 충분해져 국수 만드는 솜씨를 거의 다 익혔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주막 하나를 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더구나 손님을 대하는 법, 장사하는 요령까지 눈치껏 자연스레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수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사를 시작할 미천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품삯 한 푼 못 받고 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먹고 잔 값까지 빚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 영감은 방수가 먹은 밥 한 숟가락, 잠자리에 든 하루치까지 꼼꼼히 장부에 적어두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방수가 영원히 이 주막에 머물러 있기를 속으로 바랐습니다. 거저 일해주는 일꾼만큼 고마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수가 떠나기라도 하면 다시 혼자서 고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온 듯한 어머니와 딸로 보이는 두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 모두 행색은 남루했으나 그 모습에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국수를 다 먹고 난 뒤 나이든 부인이 설거지를 하던 방수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여기 주인장 좀 불러주시게. 김할매가 왔다고 하면 되네. 네, 알겠습니다. 방수는 곧바로 주인 영감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영감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김할매라고? 그 여자가 여기 왔다고? 저기 밖에 앉아 계십니다. 아마 주인 어른을 보신 것 같은데요. 방수가 이 말을 전하자 주인 영감의 얼굴이 대번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밖으로 나가 부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김씨댁 누님 아니십니까? 웬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할매는 그런 주인 영감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큰 홍수가 나서 살던 집이 모두 물에 떠내려갔네. 그래서 갈 곳이 없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 아하, 그런 딱한 일이 있으셨구려. 참으로 안 된 일이오. 주인 영감은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김할매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자네 국수집 장사가 제법 잘 되는 것 같네. 몇 해 사이에 꽤 재물을 모았겠어. 이 말에 주인 영감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말했습니다. 누님, 무슨 말씀이시오? 작은 장사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형편이요. 그나저나 누님께서는 언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실 예정이요? 주인 영감의 말에 김할매의 딸로 보이는 여인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민망한 듯 얼굴만 붉혔습니다. 김할매가 대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나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더군.
그래서 3년 전 자네가 우리 집에서 빌려간 돈을 이제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여 찾아왔네. 김 할매의 말에 주인 영감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돈 말입니까?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주인 영감은 발뺌하며 딱 잡아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김 할매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년 전 봄, 자네가 국수집 차릴 미천이 없다며 은 30냥을 빌려가지 않았는가. 여기 자네가 직접 쓴 차용증이 있네. 김 할매는 품속에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 영감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교활한 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짐짓 너그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기억났소. 그 일이로군. 당연히 돌려드려야지. 일단 차용증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뒷방에서 장부와 맞춰보고 세마여 드리겠소. 김할매는 잠시 망설였지만 주인 영감의 번듯한 태도에 속아 넘어가 결국 차용증을 건네주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차용증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뒷방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인 영감의 속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뒷방에 가는 척 부엌의 쪽문으로 들어가 차용증을 재빨리 아궁이에 던져넣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김 할매 모녀가 보지 못하도록 뒷문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가 잠시 몸을 피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주인 영감이 나오지 않자 김 할매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주인장이 뭘 하고 있는지 좀 봐주겠는가? 영 마음이 놓이질 않네. 방수가 뒷방을 확인해 보니 주인 영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아 도망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할머님, 주인 영감님은 뒷문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차용증도 안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김 할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천을 되찾을 유일한 증거인 차용증까지 빼앗긴 채로 주인 영감이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하나뿐인 증서까지 빼앗겼으니 이제 우리 모녀는 어찌 살란 말이냐. 김 할매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딸 수연도 곁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증거를 없앤 주인 영감이 뻔뻔한 얼굴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도망쳤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에헴, 이보시오, 누님. 장부를 다 찾아봐도 그런 기록이 없더이다. 아마 누님께서 뭘 잘못 기억하시는 모양이오. 차용증은 어디 갔소? 무슨 차용증 말입니까? 저는 받은 적이 없소이다. 김 할매 모녀는 분하고 억울하여 몸을 떨었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방수는 의로운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지만 저토록 억울하게 돈을 떼인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인 영감은 기가 막히다는 듯 방수를 노려보며 윽박질렀습니다. 뭐라고? 내 놈이 뭘 봤단 말이냐? 할머님께서 분명히 차용증을 주인 어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방수의 증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주인 영감은 소리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도 모르고 주인을 모함해? 빚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당장 내 집에서 썩 나가거라. 소정은 방수에게 불똥이 튈까 염려되어 마음과는 달리 일부러 아버지 편을 드는 척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도련님께서 어찌 이 일에 끼어드십니까? 하지만 소정의 눈빛은 방수에게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는 다른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방수는 그 마음을 알아차렸지요. 좋습니다. 이만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질 것입니다.
방수는 보찜을 챙겨 주막을 나왔습니다. 갈 곳 없어진 김할매 모녀도 방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수의 주막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방수는 김할매 모녀와 함께 주막을 나와 막막한 마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연뉘연 넘어가고 있었고 세 사람 모두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방수는 두 모녀가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님, 제 고향집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묵어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어머님께서 마음씨가 좋으시니 분명 두 분을 반겨주실 것입니다. 김할매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신세지겠네. 김할매의 딸도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저의 이름은 수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함께 갑자기 신세를 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낭자. 저야말로 아까 주막에서 할머님과 수연 낭자께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세 사람은 방수의 고향 마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깊은 산길을 한참 걸어 들어가니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방수가 어머님을 부르며 들어서자 김씨 부인이 놀라 급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얘야, 어찌 된 일로 이리 서둘러 돌아왔느냐? 게다가 이 손님들은 또 누구시냐? 방수는 어머니께 주막에서 있었던 모든 사정을 말했습니다. 주인 영감의 못된 행실과 김할매 모녀의 딱한 사정을 자세히 알렸지요. 김씨 부인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 아들을 괴롭힌 주인 영감이 괘씸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움에 처한 모녀가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는 일이지요. 김씨 부인은 비록 살림이 넉넉지 않았지만 정성을 다해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단 하나뿐인 씨암탉을 잡아서 뜨끈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김할매 모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대접을 받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인,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김씨 부인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수야, 그래서 주막에서 무슨 솜씨를 배워왔느냐? 혹시 품삯은 좀 챙겼느냐? 방수는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국수 짓는 법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돈은 한 푼도 못 벌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김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 아들아. 솜씨를 몸에 익힌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다. 고생 많았구나. 이때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할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께서는 정말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저희 모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발벗고 도와주려 하시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씨 부인은 뜻밖의 말에 궁금해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말씀해 보세요. 만약 방수 총각이 국수 주막을 연다면 솜씨껏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방수는 김할매가 이처럼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수를 보며 대답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수는 자신 있지만 겸손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솜씨는 준비됐습니다만 미천이 없어서 장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자 김할매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것은 곱고 아름다운 금 비녀였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금 비녀입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비녀여서 판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요. 아마은 30냥 정도의 값어치는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방수 총각이 국수 주막을 여는 게 어떻겠습니까? 세 사람 모두가 놀랐습니다. 방수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물건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닐세, 방수 총각. 이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장사를 하자는 뜻일세. 알다시피 이제 우리 모녀는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지. 총각이 국수를 만들고 우리가 다른 일을 도우면 어떻겠나. 김할매의 딸인 수연도 찬성하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도련님은 국수를 만들어야 하니 손님을 받거나 다른 잡일까지 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저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분명 잘 될 거예요. 김씨 부인은 아들과 김할매의 대화를 들으며 크게 감동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참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구나. 이 어미도 돕겠다. 홀로 애쓰는 것보다는 여럿이 힘을 합치는 것이 훨씬 낫지. 방수는 금비녀의 값어치와 김할매 모녀의 깊은 뜻을 생각하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매우 좋은 기회였지만 동시에 세 식구의 운명이 걸린 무거운 결정이었으니까요. 이윽고 방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할머님, 수연 낭자.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모든 솜씨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네 사람은 힘을 합쳐 장사를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이들은 국수 주막을 열 준비에 분주히 나섰습니다. 우선 저잣거리에서 장사할 만한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성의 남쪽 대문 근처에 작은 점포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주막으로 쓰기에 크기도 알맞았습니다. 이곳이 좋겠습니다. 길목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할매는 귀한 금 비녀를 팔아 장사 미천을 장만하였습니다. 솥과 그릇, 국수 재료와 각종 양념들을 사들이고 나니 제법 그럴듯한 국수 주막의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주막 이름은 남문 주막이라 지었습니다. 방수가 국수를 만들고 김할매와 수연은 손님을 맞이하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방수의 어머니는 장부를 꼼꼼하게 관리했습니다. 첫날부터 남문 주막에는 손님이 제법 북적였습니다. 방수가 만든 국수는 소정에게 배운 남다른 비법이 더해져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손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 집 국수가 정말 맛이 일품이구나. 국물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고 면발도 쫄깃하지? 손님들의 좋은 반응에 네 사람 모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날 벌어들인 돈이 2냥이나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라 장사를 시작하며 염려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욕심 많고 심술궂은 옛 주막 영감이 건장한 사내들을 이끌고 남문 주막을 찾아온 것입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솜씨를 훔쳐 장사를 해. 주인 영감은 분을 참지 못하고 불벼락처럼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방수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영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정당히 배운 솜씨로 장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당하게? 내 놈은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며 솜씨를 훔친 도둑이 아니더냐. 이때 옆에 있던 김할매가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둑은 바로 내 녀석이지. 남의 돈을 떼먹고도 이리 뻔뻔하게 나타나다니. 주인 영감은 김할매의 말에 몹시 당황했으나 이내 큰 소리로 둘러댔습니다. 뭐라고? 이보시오, 누님. 증거도 없는 헛소리는 짓거리지 마시오. 주인 영감은 누구보다 남들 앞에서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말다툼을 보던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자 어쩔 수 없이 화를 누르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주인 영감은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 뒤로도 계속 방수를 괴롭히고 방해했습니다. 남문국수 주막 근처에 와서 저 집 국수는 더러운 물로 만든다더라. 주인이 남의 돈을 속여 떼먹은 사람이라더라. 하는 나쁜 소문을 퍼뜨려 손님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허나 한 번 방수의 국수 맛을 본 손님들은 거짓 소문에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국수를 만드는 방수를 봐왔던 사람들은 계속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남문 국수 주막은 읍내에서 으뜸 가는 소문난 집이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금비녀로 들였던 미천을 모두 벌어들였습니다. 김할매 모녀는 국수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갈 곳이 없던 처지였던 김할매 모녀는 방수의 씀씀이에 감사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잘 되었네요. 이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겠어요. 저도 더 열심히 도울게요. 수연이 해맑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김할매 또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방수 총각의 빼어난 솜씨 덕분이네. 정말 고맙네. 석 달이 지나자 남문 국수 주막은 이웃 점포까지 얻었습니다. 가게가 2배로 늘어나니 장사도 2배로 잘 됐습니다. 이때쯤 방수는 김할매의 딸인 수연에게 좋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또한 방수의 부지런함과 어진 마음씨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할매가 방수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방수 총각, 우리 수연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방수는 갑작스러운 물음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연 낭자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씨도 착하시고 일도 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위가 되어 자네의 어머니까지 우리 네 식구가 같이 사는 것은 어떻겠나? 방수는 김할매의 말이 하늘이 준 기회처럼 꿈만 같았습니다. 물론 어머니인 김씨 부인에게 혼인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수연 낭자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방수와 수연의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간소하지만 따뜻한 정이 넘치는 혼례였습니다. 혼례 후 방수는 어머님인 김씨 부인을 읍내로 모셔왔습니다. 이제 네 식구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단란하게 살림을 꾸려가던 어느 날 방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옛 주인 영감의 딸 소정이 병으로 몸져 누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착한 낭자가 아프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는 즉시 소정을 찾아갔습니다. 옛 주인 영감의 국수 주막은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노름에 빠진 주인 영감은 노름판을 떠도느라 아픈 딸을 잊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소정은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수는 소정의 딱한 사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정 낭자 괜찮으십니까? 어찌 이리 갑자기 알아누우셨습니까? 방수 도련님, 이렇게 와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장사가 잘 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방수는 염려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낭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몸부터 빨리 추스리셔야지요. 방수는 읍내에서 이름난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값비싼 약재도 구해다 주었습니다. 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도련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수는 소정 낭자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낭자께서 옛날 저를 도와주신 고마움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정도 정성은 당연한 일입니다. 소정의 병세는 차츰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소정의 집이 너무 낡고 추워 빨리 낫지 않는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방수는 깊은 고민 끝에 소정을 자신의 남문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방수의 아내인 수연은 소정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소정이 남편의 은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수연은 친언니처럼 소정을 정성껏 간병해 주었습니다. 수연이 따뜻한 말로 물었습니다. 소정 낭자, 몸은 좀 어떠신지요? 다 좋아질 겁니다. 소정은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소정은 완전히 회복된 후에도 남문 국수 주막에서 지내며 함께 일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음식 솜씨는 주막 운영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장사에 힘썼습니다. 더 많은 손님들이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막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방수는 읍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읍내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방순의 국수 주막은 음식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부부의 기운이 좋아 소문을 들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자주 도와준다더군요. 실제로 방수는 재산이 늘어난 뒤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주 도왔습니다. 주머니 사정 어려운 손님들에게는 공짜로 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기도 하였고 일할 자리를 찾는 이들을 품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방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가르침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선행을 베풀고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남문 국수 주막은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가며 오늘날까지도 그 맛과 어려운 이를 돕는 따뜻한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